안녕하세요. 부동산 초보 탈출 어린이 부탈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탄이 핵심 구역 2탄 호수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3편에서 핵심 구역 1탄 동탄역 주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도 동탄호수공원의 주변 탑5의 단지와 투자 매력이 있는 단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후반부에는 제가 투자하고 싶은 단지도 공유 드릴게요. 첫 번째 단지는 누구나 인정하는 오미린 더 레이크입니다. 오미 2차라고도 하죠. 오미 2차는 2019년 12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단지인데요. 아파트 956세대, 오피스텔 186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파트는 평형이 39평, 42평, 46평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2020년 1월부터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초창기에 올렸던 자료에 오미 2차 46평 실내 내부 소개 자료와 단지 내 모습 그리고 상가 모습을 소개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여도 좋을 것 같네요. 39평, 42평은 타워형이고요. 46평은 마통풍 구조의 판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 초 KB 시세는 39평은 9억, 42평 9.5억, 46평은 10억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주차 대수는 1.93으로 동탄의 굉장히 높은 탑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보면 주차 대수가 2.68인데 잘못 나와 있네요. 부동산에 매물도 별로 없지만 39평 기준으로 확장비, 중도금이자 더하면 10억 이하가 별로 없어요. 평형과 호수 조망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예상컨대 한 10억에서 12억 중반 정도가 현재 시세로 예상이 됩니다. 오미 2차는 분양한 아파트 중에 유일하게 호수공원 안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 배우 문소리 씨가 살고 있던 레이크 자이더 테라스는 보이시는 게 자이 테라스고요. 뉴스테이로 임대 아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간 분양 아파트 중에서는 오미 2차가 시소성이 높고 동탄이 신도시 내에서도 중대형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중대형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중대형 단지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더욱 희소 가치가 높습니다. 게다가 단지 내 꼬모 상가는 우미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상가가 많아서 스케일이 좀 되는 상가들이 입점 예정이고요. CGV도 있답니다. 모던하우스, 자주 이외에도 테라로사, 스타벅스,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 아크햄북, 올리브영, 버거킹, 서브웨이, 신한은행, 라본테이블 등 꽤 유명한 상가들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호수뷰는 정말 끝내주겠지만 보시면 동강 간격이 180m 정도 됩니다. 동강 간격이 굉장히 넓어서 꼭 호수뷰가 아니더라도 단지 전체적으로 매력적인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프리미엄이 5억에서 7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요. 입주가 끝나면 분양가나 프리미엄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판교, 위례, 광교 등에서 우리는 프리미엄이 높다고 주저하다가 잡지 못한 많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동탄 내에서 희소 가치가 가장 높은 단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단지로 호수공원 남단에 있는 레이크 자이언 앤 푸르지오입니다. 입주는 2020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호수공원 접근 용이성이 오미 2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단지예요. 북쪽에는 그랑파사추, 라크몽 등 엄청난 규모의 상가들이 형성됩니다. 자이언앤이라고 앞에 붙은 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공공분양의 아파트를 뜻합니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한 거죠. 공공분양인 만큼 분양가가 저렴했으나 현재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3년 전매 제한으로 입주때 물건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시세는 제 생각에 현재 시세는 33평 기준 7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총 703세대로 33평, 38평을 이 두 가지 평형을 주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차 대수는 1.37입니다. 많은 대기 수요가 있으나 물량이 너무 적어 물건 확보가 매우 어려운 단지인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바로 옆 초등학교가 개교가 2021년입니다. 초등학생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라면 1년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네요. 북쪽으로 호수뷰를 원한다면 1, 2, 3동 38평 C타입이 그나마 괜찮은 조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사전 점검 내용도 보니 완성도도 꽤 높고 경관 조명이나 단지 내 조경들도 예쁘게 조성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하는 탑3 세 번째 단지는요. 72블럭 부영 3단지입니다. 호수 부영 단지들 중에서 가장 큰형님이죠. 우선 호수공원과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동탄대로, 동탄트램, 예정역하고도 굉장히 인접해 있고요. 상권도 아까 우미 2차에 있는 꼬모 상가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도 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총 세대수는 706세대이고 주차 대수는 1.57로 동탄 내에서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평형이 34평, 48평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시 중대형으로 구성된 만큼 주차 대수도 높습니다. 부영건설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었으면 아마 두 번째가 될 수 있는 단지였을 텐데요. 워낙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았었고 인테리어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세 번째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입지는 앞서 설명했듯이 매우 좋고요. 입주가 2018년 11월로 2년 거주해야지 저희가 양도세를 면제받잖아요. 양도세 비과세 물건이 올해 2020년 11월에 제대로 된 물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돼야지 시세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마 물건은 올 여름이 지나면 슬슬 마음이 급한 사람들 거부터 물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시세는 푸르지오와 유사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단지는 바로 위에 있는 포스코 3차입니다. 사실 네 번째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굳이 나누자면 포스코 3차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포스코 3차는 입주가 2019년 3월부터 시작됐고요. 마찬가지로 아직 제대로 된 시세를 확인할 수 없지만 33평 기준으로 6억 중후반이 예상됩니다. 153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동탄 신도시 내에서는 대단지로 상위권에 드는 아파트입니다. 평형대는 33평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만큼 주차 대수가 좀 아쉽습니다. 주차 대수가 1.23대입니다. 포스코 3차의 장점은 동탄대로 트램 역세권 인접한 부분에 있어 앞서 설명드린 단지와 비슷하고요. 초등학교 굉장히 가깝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또 1군 건설사가 시공으로 브랜드 파워도 좋고요. 동탄 내에서 포스코 브랜드가 이미지가 워낙 좋아서요. 네 번째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섯 번째로 의미 있는 단지는요. 호송원 남쪽에 있는 73블럭 부영 4단지입니다.
포스코 3차보다 오히려 교통의 입지는 더 좋은 단지입니다. 동탄대로를 끼고 있고요. 이쪽에도 트램 예정역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동탄 순환대로도 인접하고 있습니다. 트램도 1, 2호선이 교차하는 위치에 있고요. 푸르지오와 마찬가지로 그랑파사주나 라크몽 등 대형 상가를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서쪽에 우성건설들이 많이 지었던 이 프라자 상가들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다만 포스코보다 아쉬운 점은 세대수가 조금 부족한 거와 브랜드, 그 다음에 초등학교 거리입니다. 사실 초등학교의 거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조금 떨어져 있어도 괜찮지만 초등학교 거리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영 4단지는 총 1080세대로 호수 부영 단지들 중에서는 세대수가 가장 많고요. 33평 단일평수로 구성된 만큼 포스코 3차와 유사하게 주차 대수는 1.24입니다. 입주는 2019년 5월부터 시작해서 호수 부영 단지들 중에서는 가장 늦게 입주했고요. 현재 예상 시세는 한 6억 후반 정도 예상됩니다. 입주한 지 2년이 안 된 단지들의 호가는 정확한 시세라 할 수가 없어요. 호가에 놀아나면 안 되니까요. 실거래가 제대로 형성돼야지 저희가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수권 탑5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호수 주변은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상가가 준공되고 상권 안정되는 시간까지 고려해도 앞으로 3년이면 충분하고요. 호수공원은 저는 지금 가도 너무 힐링되고 너무 좋지만 아마 2020년 4월 정식 개장하고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봅니다. 동탄 이 신도시에서 어찌 보면 유일하게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린 동탄역 주변도 굉장히 좋지만 동탄역 주변은 교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깐 머물 수 있지만 호수권은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오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설명드린 자연의 푸르지오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미 2차는 너무 좁지만 그만큼 자본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고요. 푸르지오는 아직 명확한 시세도 거래도 없습니다. 입주 때 물건을 잡을 수만 있다면 꼭 잡고 싶은 물건입니다. 2위부터 5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시세로 매입할 수 있다면, 즉 7억 이하로 매입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봅니다. 누구는 거품이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상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여요. 사실 제가 예전에 광교에 살았었는데요. 자연의 힐스테이트가 5억대였거든요. 5억이 넘어가고 5억 중반이 가니까 누가 사냐고 했어요, 그때. 그랬던 것이 지금은 12억이 넘었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상황이 많이 바뀔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부탈린이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연령대별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